15층까지밖에 없는 아파트에서 존재하지도 않는 16층, 17층, 그리고 20층을 담보로 잡고 591억 원을 대출해줬습니다. 소설이나 영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거대 금융기관인 농협은행에서 실제로 벌어진 실화입니다. 어떻게 은행이 담보물의 층수조차 확인하지 않고 수백억을 내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농협이라는 거대 조직의 내부 시스템이 어떻게 통째로 무너져 내렸는지 그 민낯을 낱낱이 파헤칩니다. 존재하지 않는 유령층과 121억의 사기극입니다. 사건의 전말은 황당함을 넘어 경악스럽습니다. 농협은행의 한 직원이 대출 서류를 조작했는데 실제 건물은 15층이 끝임에도 불구하고 16층부터 20층까지가 마치 실제 하는 것처럼 꾸며 담보로 설정했습니다. 이 유령층을 근거로 직원이 빼돌린 돈은 무려 191억 7천만 원입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거액의 행방입니다. 대출받은 121억 원은 대부분 가상화폐, 즉 코인에 투자되어 공중으로 분해되었습니다. 직원이 고객의 돈을 가져다가 개인의 일확천금을 위한 도박판에 쏟아부은 셈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단순히 한 개인의 일탈로만 치부하기엔 농협의 구멍 난 시스템이 너무나도 큽니다. 대문조차 잠그지 않은 집, 마비된 내부 통제입니다. 일반인이 몇천만 원 대출을 받으려 해도 은행은 소득증빙부터 현장 확인까지 현미경 심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121억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이 나가는 동안 농협은 단 한 번도 현장에 나가보지 않았고 등본상의 층수조차 제대로 대조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대출 심사와 승인 과정에서 작동해야 할 모든 교차 검증 시스템이 사실상 전멸했다는 증거입니다. 윗선에서 누군가 한 번만이라도 서류를 훑어보고 상식적인 의문을 던졌다면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결국 이 사건은 농협이라는 조직의 경비실과 대문이 아예 사라진 상태였음을 전 국민에게 증명해버렸습니다. 사라진 800억 그리고 2.4%의 절망입니다. 문제는 이런 황당한 사고가 이번 한 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최근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무려 8승 2억 원에 달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사고액의 91%가 최근 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터져 나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잃어버린 돈을 다시 회수하는 비율은 고작 6.4% 수준에 불과합니다. 사고가 터지면 돈을 되찾을 방법은 사실상 없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농협을 믿고 돈을 맡긴 고객과 조합원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내부 감사는 사고가 터진 뒤에도 무기력했고 대부분의 사고는 외부 제보나 수사기관을 통해 우연히 밝혀지는 실정입니다. 신뢰의 붕괴,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농협은 더 이상 안전한 울타리가 아닙니다. 유령층 대출 사건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며 농협이라는 거대 조직이 얼마나 깊게 썩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일 뿐입니다. 지배구조가 무너진 조직에서 내 자산은 언제든 누군가의 코인 투자금으로 사라질 수 있다는 공포가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은행 업무에서조차 이 정도의 부실을 보이는 조직이 과연 유통과 농산물 관리에서는 정직할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농협의 또 다른 핵심 축이자 우리 삶에 가장 깊숙이 들어와 있는 하나로마트의 처참한 적자 실태와 그 이면에 숨겨진 기형적 구조를 폭로하겠습니다. 50년 신뢰의 상징이 왜 몰락의 길을 걷고 있는지 그 두 번째 진실을 확인하십시오. 우리 몸에는 우리 농산물이 최고라며 신토부리를 외치던 농협의 간판은 이제 기만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농민과 소비자를 잇는 신뢰의 보루라던 하나로마트에서 수천 건의 원산지 조작과 잔인한 납품업체 갑질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샀던 국산 마늘종과 파인애플이 사실은 중국산과 필리핀산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신토불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진 추악한 배신의 현장을 폭로합니다. 첫 번째로 124건의 거짓말, 국산으로 둔갑한 수입산입니다.
지난 10년간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는 무려 14건에 달합니다.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이 중 84%인 104건이 수입산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한 의도적 기만이었다는 점입니다. 중국산 마늘종, 필리핀산 파인애플은 물론이고 숙주나물, 고사리, 콩나물, 심지어 배추김치까지 우리 땅에서 충분히 생산되는 품목들조차 수입산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팔았습니다. 국내 생산이 안 되는 품목만 제한적으로 수입한다는 농협의 해명은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2024년 들어서는 적발 건수가 급증하여 8월까지만 해도 돈가스, 고등어, 골드키위 등 다양한 품목에서 15건이 무더기로 터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표기만 고치면 끝나는 솜방망이 처벌이 키운 괴물입니다. 이토록 대담한 조작이 반복되는 이유는 처벌이 너무나 가볍기 때문입니다. 적발된 123건 중 실제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은 고작 18건뿐이었습니다. 나머지는 단순히 원산지 표기만 고치라는 시정 명령 수준에서 마무리되었습니다. 소비자는 국산인 줄 알고 더 비싼 값을 지불하며 농협을 믿고 샀지만 농협은 수입산을 싸게 들여와 폭리를 취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았습니다. 브랜드가 주는 신뢰를 악용해 소비자의 주머니를 턴 조직적 사기극과 다름없습니다. 세 번째로 협력업체의 피눈물을 짜낸 살점 뜯기 갑질입니다. 하나로마트의 부도덕함은 소비자를 속이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2019년과 202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농협 유통에 총 12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허위 매출 강요는 명절마다 실적을 올리기 위해 납품하지도 않은 물건을 납품한 것처럼 꾸미고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인력 착취는 납품업체 직원 300여 명을 부당하게 끌어다 썼고 심지어 폐점무심야 시간에 이들을 붙잡아 재고 조사를 시키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거부하면 거래를 끊겠다는 협박이 뒤따랐습니다. 부당 금품 갈취는 77개 납품업체로부터 성과 장려금이라는 명목으로 22억 원을 뜯어냈습니다. 한 협력업체 관계자는 이렇게 떼어먹고 저렇게 떼어먹고 협력업체 살점 붙은 거 다 뜯어먹는다며 피눈물을 섞인 증언을 쏟아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썩은 유통망의 종착역, 신뢰의 파산입니다. 하나로마트의 강점이었던 농축산물 경쟁력은 이제 쿠팡, 마켓컬리, 오아시스 같은 새벽 배송 업체들에 의해 대체되고 있습니다. 산지 직송을 내세우는 이커머스 업체들이 시장을 파고드는 상황에서 원산지 위반과 갑질로 신뢰까지 잃어버린 하나로마트의 미래는 없습니다. 선택지가 없는 지방 소도시 소비자들조차 로켓 배송이 가능해지면 미련 없이 농협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은 어디일까요? 단순히 마트 직원이나 점장만의 문제일까요? 아닙니다. 이 거대한 비극의 뿌리에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조합장들과 비리 의혹으로 얼룩진 농협 중앙회가 있습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압수수색이 일상이 된 농협 중앙회장들과 돈으로 거래되는 조합장 자리, 그리고 썩을 대로 썩은 농협의 지배구조를 심층해부하겠습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벌어지는 추악한 진실을 확인하십시오. 2015년 10월 경찰이 농협 중앙회장 집무실을 정역 압수수색했습니다. 혐의는 1억 원이 넘는 금품 수수 취임한 지 채 2년도 되지 않아 벌어진 일입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런 일이 농협에서는 전혀 새로운 뉴스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역대 농협 중앙회장들 상당수가 비슷한 혐의로 수사를 받거나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농협이라는 거대 조직의 뿌리가 얼마나 깊게 썩어 있는지 그 권력의 정점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폭로합니다. 첫 번째로 압수수색이 관례가 된 농민들의 대통령입니다. 농협 중앙회장은 206만 조합원과 12만 임직원을 대표하며 농민들의 대통령이라 불립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왕관 뒤에는 늘 검은 돈의 유혹이
뒤따랐습니다. 2024년 1월 취임한 강호동 현 회장 역시 선거 전후로 용역업체 대표에게 1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으로 집무실이 털리는 수치를 당했습니다. 국정감사장에서 송구스럽고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지만 이는 역대 회장들이 위기 때마다 되풀이했던 기계적인 사과에 불과했습니다. 회장이 바뀔 때마다 개혁을 외치지만 비리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무소불위의 작은 왕들, 지역 농협 조합장입니다. 중앙회장 아래에는 전국 전 1,100여 명의 지역 농협 조합장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각 지역에서 수백억에서 수천억 원의 자금을 주무르고 하나로마트 운영권과 직원, 인사권까지 손에 쥔 무소불위의 권력자입니다. 문제는 이들에게 견제 장치가 사실상 없다는 점입니다. 연임 제한이 없어 10년 이상 장기 집권하는 조합장 비율이 무려 30%에 달합니다. 장기 집권은 곧 유착으로 이어집니다. 2023년 거제 장목 농협에서는 직원들이 1억 3천만 원을 횡령했음에도 조합 측이 이를 덮으려 했고 비리를 저지른 직원에게 1억 원이 넘는 퇴직금까지 챙겨주며 명예퇴직을 시키는 기막힌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돈으로 사고 파는 권력, 썩어버린 선거판입니다. 농협 내부의 권력은 공정한 선거가 아니라 돈에 의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2025년 8월 강원도 내 10개 농협이 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습니다. 중앙회 이사 추천 대회에서 한 조합장이 다른 조합장들에게 금품을 건네며 표를 샀다는 혐의입니다. 조합장 자리가 돈으로 거래되고 그 자리에 앉은 이들은 다시 본전 생각을 하며 비리를 저지르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25년 7월 전남, 해남, 2023년 경남과 광주 등 전국 곳곳에서 뒷돈 수수, 물품 빼돌리기, 부지 매입 비리가 끊임없이 터져 나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방치된 괴물인 정부의 직무유기와 지배구조의 한계입니다. 전문가들은 농협의 이런 비극이 감독 사각지대에서 비롯되었다고 지적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농협을 감독해야 하지만 거대 조직인 농협의 영향력 앞에 정부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회장과 부회장이 잇따라 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아도 근본적인 제도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2025년 말에야 조합장 연임을 2차례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지만 이미 기득권이 된 세력들의 반발로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중앙회부터 지역조합까지 촘촘하게 얽힌 이 카르텔을 깨지 않는 한 농협의 비리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권력의 정점이 썩어 있으니 그 아래 유통과 금융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리 만무합니다. 소비자를 속이고 직원이 수백억을 횡령하는 일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비효율과 부패가 어떻게 농협의 숨통을 조이고 있는지, 구매권 독점과 기형적 운영 체계가 만들어낸 구조적 마비의 실체를 파헤치겠습니다. 왜 농협은 스스로를 고칠 수 없는 몸이 되었는지 그 진실을 확인하십시오. 하나로마트가 망해가는 이유는 단순히 장사를 못해서가 아닙니다. 조직의 심장부부터 발끝까지 엉켜버린 기형적인 운영 구조가 스스로의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건을 사오는 놈 따로, 파는 놈 따로 노는 이 황당한 시스템이 어떻게 50년 역사의 유통망을 마비시키고 있는지 그 실체를 폭로합니다. 첫 번째는 주는 대로 팔아라. 구매권과 판매권의 기묘한 분리입니다. 일반적인 대형 마트는 구매팀이 시장 트렌드를 분석하고 협력업체와 치열하게 가격을 협상해서 물건을 들여옵니다. 하지만 농협은 다릅니다. 2018년 농협 경제지주가 구매권을 독점하면서 현장 매장에 손발이 완전히 묶여버렸습니다. 매장에서 직접 물건을 파는 농협 유통과 하나로 유통은 정작 무엇을 얼마에 사올지 결정할 권한이 없습니다. 농협 경제지주가 위에서 사온 물건을 그대로 받아서
팔아야만 하는 구조입니다. 판매 현장에서 이 가격으론 경쟁사에 밀린다고 비명을 질러도 윗선에서 결정된 단가를 바꿀 방법이 없습니다. 판매자가 상품 소신과 단가 결정에서 배제된 마트가 경쟁력을 가질 수 없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는 지역 농협을 덮친 재고폭탄의 악순환입니다. 이 기형적인 구조의 가장 큰 피해자는 지역 농협이 운영하는 소규모 하나로마트들입니다. 지역 마트들은 농협 하나로 유통이 공급하는 공산품을 강제로 받아서 팔아야 하는데 여기서 치명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재고 반품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본사 격인 하나로 유통해서 물건을 밀어내면 지역 마트는 팔리지 않는 물건을 떠안고 그 손실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합니다. 자체적인 구매 계약도 불가능해 수익성을 개선할 방법도 없습니다. 결국 적자가 누적된 지역 농협은 이를 메우기 위해 납품업체에 손을 벌리거나 심지어 직원이 공금을 횡령하는 범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는 비극적인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세 번째는 적자가 나도 못 닫는다. 관료주의가 만든 하마입니다. 일반 기업이라면 수십억 원의 적자를 내는 매장은 당장 구조 조정을 하거나 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양주 농산물 유통센터나 동탄 유통센터처럼 매년 수십억 원씩 적자를 내는 매장들이 버젓이 영업을 계속하는 이유는 농협 특유의 관료주의 때문입니다. 농협은 공익적 역할과 주민 편의를 내세워 적자 매장을 무한정 유지하려 합니다. 하지만 그 적자를 메우는 돈은 결국 206만 조합원과 농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옵니다. 4년 연속 적자 매장이 절반을 넘어가는데도 과감한 수술을 집행하지 못하는 무능함이 농협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습니다. 변화를 거부하고 기득권을 지키려는 거대 조직의 관성이 농협을 서서히 죽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무너진 차별화, 쿠팡에 점령당한 앞마당입니다. 과거 하나로마트의 유일한 무기는 산지 직송 농산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쿠팡에서도 마켓컬리에서도 새벽 배송으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집 앞까지 가져다 줍니다. 농협만의 차별점은 사라졌고 가격 경쟁력은 기형적인 구조 때문에 바닥을 쳤습니다. 대형 마트가 없는 지역에서 울며 겨자 먹기로 하나로마트를 이용하던 소비자들조차 로켓 배송이 상간벽지까지 파고들자 미련 없이 농협을 등지고 있습니다. 시대의 흐름을 읽지 못하고 내부 권력 다툼과 기형적 구조에 매몰된 사이 농협의 앞마당은 이미 경쟁자들에게 점령당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합니다. 윗선에서 사온 물건을 아래에서 억지로 파는 이 낡은 시스템을 부수지 않는 한 농협의 적자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구조적 부실보다 더 무서운 숫자가 있습니다. 바로 매년 증발하는 수백억 원의 금융사고와 단 2%에 불과한 회수율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단 5년 만에 800억 원의 돈이 사라진 농협의 소름 돋는 금융사고 실태와 왜 농협은 이 돈을 한 푼도 되찾지 못하고 있는지 그 충격적인 무능함을 고발하겠습니다. 돈이 줄줄 새는 농협의 깨진 독글 확인하십시오. 최근 5년간 농협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금액은 총 8국 2억 원에 달합니다. 더 경악스러운 사실은 이 천문학적인 사고 금액의 91%가 바로 작년과 올해 단 2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터졌다는 점입니다. 농협의 금융 시스템은 지금 깨진 독 수준을 넘어 사실상 바닥이 통째로 날아간 상태입니다. 돈이 줄줄 새다 못해 쏟아지고 있는 농협 금융의 참담한 실태를 폭로합니다. 첫 번째로 8금 2억 원의 증발. 그중 91%가 최근 2년에 집중되었다는 점입니다. 농협은행에서 발생하는 금융사고는 이제 연례 행사를 넘어 재난 수준으로 치달았습니다. 횡령, 배임, 사기 등 사고의 종류도 다양합니다. 117억 원의 명예 도용 대출, 245억 원의 부동산 감정가 부풀리기, 그리고 앞서 언급한 111억 원의 유령 아파트 대출까지
사고 하나하나가 일반인은 평생 구경도 못할 거액들입니다. 과거에는 수년에 한두 번 터질까 말까 했던 대형 사고들이 이제는 매달 뉴스 사회면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조직 내부의 도덕적 해이가 임계점을 넘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직원이 고객의 돈을 제 주머니 삼짓돈처럼 여기고 코인판에 쏟아붓는 동안 농협의 감시망은 철저하게 침묵했습니다. 두 번째는 잃어버리면 끝. 2.4%라는 기적적인 회수율입니다. 사고가 터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잃어버린 돈을 되찾을 길이 사실상 막혀 있다는 점입니다. 2025년 기준 농협이 금융사고로 날린 돈 중 회수한 금액은 고작 2.4%에 불과합니다. 시중은행 중 압도적인 꼴찌 기록입니다. 100억 원을 도둑 맞으면 그중 2억 4천만 원만 겨우 되찾고 나머지 97억 원은 고스란히 날린다는 뜻입니다. 사고를 저지른 직원들이 빼돌린 돈을 코인이나 도박으로 탕진해버리기 때문에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가 태반입니다. 결국 이 모든 손실은 농협을 믿고 돈을 맡긴 예금주들과 피땀 흘려 농사지은 조합원들의 배당금, 삭감으로 메워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운 좋아야 잡는다. 무능한 자체 감사 시스템입니다. 농협의 감사 시스템은 사고를 예방하는 기능이 사실상 마비되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농협 금융사고의 약 절반 49%는 농협 스스로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외부에서 제보가 들어오거나 수사기관이 수사 중에 통보해줘야 비로소 아차하며 인지하는 실정입니다. 자체 감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니 직원들은 걸리지만 않으면 장땡이라는 생각으로 대담하게 범죄를 저지릅니다. 내부 통제 시스템이 유명무실해지면서 성실하게 일하는 대다수 임직원의 사기까지 꺾어놓고 있으며 조직 전체를 잠재적 범죄 집단으로 오해받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반복되는 대책, 그리고 반복되는 사고입니다. 사고가 터질 때마다 농협은 내부 통제 강화와 쇄신을 약속합니다. 하지만 그 약속이 무색하게 다음 달이면 또 다른 대형 사고가 터져 나옵니다. 이는 단순히 제도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중앙회부터 지역 조합까지 끈끈하게 얽힌 카르텔과 우리 식구 감싸기 문화가 근본적인 개혁을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돈이 줄줄 새는 도개물을 붓는 격인 농협금융의 현재 모습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경영진의 책임 회피와 실무진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하여 탄생한 이 참담한 성적표는 농협이 왜 근본부터 다시 태어나야 하는지를 증명합니다. 이제 마지막 파트만 남았습니다. 이 모든 비극과 몰락의 서사 속에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할까요? 그리고 농협은 과연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는 농협 사태를 통해 얻는 투자적 관점과 인간의 탐욕이 낳은 역사적 교훈, 그리고 우리 일반 사람들이 가져야 할 생존 전략을 최종 정리하겠습니다. 거대 조직의 몰락이 주는 마지막 메시지를 확인하십시오. 농협의 몰락과 부실을 지켜보며 우리가 단순히 분노만 하고 끝낸다면 그것은 가장 비싼 수업료를 내고도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과 같습니다. 121억 원의 유령 대출부터 하나로마트의 수천억 원 적자까지 이 모든 사건은 투자자와 일반 시민들에게 아주 날카로운 생존의 교훈을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거대함이라는 환상을 깨고 냉혹한 자본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최종 투자 지침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지배구조는 기업 가치의 심장이라는 것입니다. 투자자들이 흔히 말하는 ESG 중 가장 무시되기 쉬운 것이 바로 즉 지배구조입니다. 하지만 농협 사례는 지배구조가 무너진 조직의 끝이 얼마나 처참한지 똑똑히 보여줍니다. 시스템 부재의 비용을 보면 존재하지 않는 16층을 담보로 121억 원이 대출된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내부 통제라는 안전장치가 아예 없었다는 뜻입니다. 투명하지 않은 거대함의 역설은 아무리 자산이 많고 브랜드가 유명해도 권력이 집중되고 견제가 없는 조직은
언제든 내부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집니다. 손실의 전가를 보면 800억 원이 넘는 금융사고를 내고도 회수율이 2.4%에 불과하다는 점은 지배구조 리스크가 결국 투자자와 고객의 자산을 직접적으로 갉아먹는 실질적 비용임을 증명합니다. 두 번째는 친숙함의 함정과 인간의 오래된 탐욕입니다. 역사적으로 대형 금융사고 뒤에는 항상 인간의 두 가지 본성이 있었습니다. 바로 탐욕과 안일함입니다. 익숙함에 속지 마십시오. 농협은 우리 곁에 항상 있으니까 안전할 거야 라는 친숙함 편향은 가장 위험한 투자 판단 근거입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금융위기는 항상 대중이 가장 신뢰하던 거대 권력의 틈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도덕적 해이의 대가를 보면 121억 원을 대출받아 코인에 올인한 직원의 행태는 한탕주의라는 인간의 고질적인 탐욕을 보여줍니다. 내 돈이 아니니 괜찮다는 무책임함은 조직을 망가뜨리는 독약과 같습니다. 역사의 반복을 보면 튤립 투기부터 남의 회사 거품까지 시스템의 허점을 이용해 탐욕을 채우려던 시도는 언제나 파멸로 끝났습니다. 이번 농협 사태 역시 그 역사의 반복일 뿐입니다. 세 번째는 일반인이 가져야 할 세 가지 생존 전략입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우리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자산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들입니다. 브랜드가 아닌 시스템을 의심해야 합니다. 기업이 광고하는 신토불이나 전통에 속지 말고 실제 감사 결과와 뉴스에 나오는 내부 비리 소식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분산 투자는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농협의 사례에서 보듯 나의 잘못이 없어도 내가 돈을 맡긴 조직의 부실 때문에 내 자산의 가치가 훼손될 수 있습니다. 자산은 반드시 성격이 다른 여러 곳으로 쪼개서 관리해야 합니다. 비정상적인 허술함을 경계해야 합니다. 대출이 너무 쉽거나 확인 절차가 엉성한 곳은 언젠가 반드시 사고가 터집니다. 나를 귀찮게 하는 꼼꼼한 확인 절차가 사실은 내 돈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어막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맺은 말, 신뢰는 이름이 아니라 정직해서 나옵니다. 결국 투자의 본질은 신뢰입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50년의 역사나 거대한 간판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의 투명한 운영, 철저한 내부 통제, 그리고 소비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정직함에서만 나옵니다. 농협은 지금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썩어버린 관행을 도려내고 뼈를 깎는 혁신을 하느냐, 아니면 이대로 무너져 역사의 뒤앙일로 사라지느냐의 선택입니다. 우리 투자자들 역시 이번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 겉으로 보이는 숫자가 아니라 그 숫자를 만드는 사람과 시스템을 꿰뚫어 보는 해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농협이라는 이름인가? 아니면 그 뒤에 투명한 시스템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것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